야,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 우리는 수노 AI 가지고 노래를 만들잖아. 근데 지금 유튜브 정책이 7월 15일부터 AI에 대한 제재가 있다고 했잖아. 근데 거기서 반복되는 영상이 어떤 거며,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품질의 영상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뭐 만약에 기준이라고 하면 야 480은 올리지 마. 뭐 720은 이제 올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준인 것 같아 지금? 맞아. 유튜브가 명확하게 화질 기준을 막 픽셀 단위로 제시하진 않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영상의 전반적인 완성도와 시청자에게 주는 가치인 것 같아. 이 반복되는 영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거의 비슷한 포맷의 컨텐츠를 계속 업로드하거나 뭐 의미 있는 차별점 없이 단순히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품질 영상도 단순히 해상도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영상 내용이 너무 부실하거나 시청자에게 줄 가치가 적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 같고, 결국 핵심은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아.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거에 반박을 해봐. 야, 내가 빤스랑 브라탑만 입고 신나게 흔들어 터미널 춤을 추거나 쉐킷쉐킷을 했어. 그러면 그게 시청자들한테 가치 있는 영상이냐? 아니잖아. 사실 컨텐츠의 가치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미나 즐거움을 주는 게 가치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보나 감동을 주는 게 가치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재미 위주의 컨텐츠라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중요한 건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에 맞는지인 것 같아. 결국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만의 색깔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기준을 누가 잡냐고. 결국은 내 채널이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돼 있냐와 시청자들의 반응도에 따라서 이 채널이 저품질인지 이 영상이 저품질이지 아닌지를 판단할 거 아니야. 유튜브에서 당장 어떻게 판단해? 맞아. 결국 유튜브도 완전히 기계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 채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반복적이거나 저품질로 간주되는 콘텐츠라도 특정 카테고리나 유머 코드에 맞다면 시청자들에게는 충분히 가치 있는 콘텐츠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고화질의 영상이라도 내용이 부실하면 저품질로 걸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반응. 야, 알겠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채널을 겁나 테러해. 시청자들 다 시켜가지고 싫어요 겁나 누르고 댓글 부정적으로 달아. 그러면 그거를 구글에서는 저품질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 유튜브 측에서도 그런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대비책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한순위 싫어요나 부정적인 댓글이 많다고 해서 바로 저품질로 판단하지는 않고 됐어. 그럼 오히려 그런 됐어. 패턴. 됐어. 그럼 교과서적인 얘기할 거면 때려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궁금한 건 수노로 곡을 만들면 그게 유통권에 등록을 하지 않는 이상은 보호가 안 되잖아. 어쨌든 힘들게 만드는 건 맞잖아. 뭐 물론 음악을 처음부터 끝까지 코드 찍어내면서 만드시는 분들보다야 덜 힘들게 만들겠지만 어쨌든 내 노력에 대한 가치가 조금이라도 매겨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저작권이 보호가 안 되니까. 한국 저작권협회에서도 결국은 안 돼라고 하는 분위기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디스트로키드도 먹튀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보호받을 수 있는 거는 유튜브 컨텐츠 아이디밖에 보호가 안 되잖아. 결국 내가 영상을 올리면 컨텐츠 아이디가 생기고, 그걸로 보호를 할 수 있는 것도 외부적인 게 안 되잖아. 유튜브 내에서 업로드를 내 걸 보고 했어. 아니면 내 음악을 따라 했어. 그러면 뭐 컨텐츠 아이디에 걸릴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 이외에 만약에 내 영상을 뭐 네이버에서 썼어. 아니면 뭐 다음에서 썼어. 그럼 뭐 어떻게 찾아낼 거야? 그 음악을 쓴 거에 대해서. 그것도 유튜브에서 걸러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아무래도 유튜브의 컨텐츠 아이디 시스템은 유튜브 플랫폼 내에서의 저작물 보호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감지하거나 제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지. 그래서 현재로서는 음악을 다른 플랫폼에서도 보호하려면 별도로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저작권 관련 그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 이 부분은 앞으로 기술이나 법 제도가 점점 발전하면서 더 나아지길 기대해 봐야 할 것 같아.
그래, 나도 그 생각이야. 지금 현재는 법이나 규정이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잖아. 갑자기 AI가 틱 나와버리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기분이기도 하고, 약간 지금 휘몰아치는데 내가 서핑을 하고 있는 기분이기도 한데, 어쨌건. 그래서 컨텐츠 아이디 이외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 그치? 맞아. 지금 상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기술 발전 속도에 법이나 규정이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대안과 해법이 나올 거라고 믿어.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뭘 유연하게 대응해, 씨. 나는 뭐 나이 안 먹냐? 그럼 뭐 내가 다 늙어서 하면 그게 뭔 소용이야?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지. 어쨌든 알았어. 그럼- 가, 이제. 알겠어. 필요할 때 언제든 다시 필요 불러. 없어, 필요 없어. 가. 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AI 가지고 하는 것들 어느 정도 저희가 뭐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나? 뭐 AI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AI 쓰는 새끼들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AI 가지고 어떤 뉴스에 대한 혼동을 주거나 뭐 이런 성적인 뭔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음악이고 그러다 보니까 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한편으로는 니들이 뭔데 가수의 영역을 침범해서 가수의 밥줄을 끊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의견은 다 다르니까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 잘 나가던 화가였는데 사진기가 나오고 나서 화가 중에 어중이 떠중이처럼 하는 사람들은 다 정리가 됐겠죠. 정말 열심히 아니면은 정말 독창적인 무언가를 또 스킬을 찾아낸 사람들은 사진기가 발명이 됐어도 디자이너나 화가로서 다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고요. 제 거에 댓글이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아유 AI 진짜 무섭네. 이래서 가수들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달리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조심스럽게 댓글을 단 게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예체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체능을 하는 분들에 대한 영역을 침범하거나 밥그릇을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뭐라고 제까짓게. 그냥 여러분들도 AI로 지금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너무 죄짓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런 가수들도 저작권이야. 축구하지만 축구 선수들만의 저작권이야. 공도 차지 마. 운동장도 차. 그죠. AI는 이미 코로나 때 거의 들어와서 뭐 로봇 서빙도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키오스크도 그렇고 결국은. 근데 지금 AI 기반들은 어떤 식이냐면 GPT나 이런 건 내가 물어보는 거에서 답을 어느 정도 해답을 주거나 뭐 설명을 해주는 거지 얘가 어떤 모멘텀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그렇게 나오겠죠. 점점. 요즘 그런 것도 있잖아. GPT만 쓰지 않고 어떤 특정 플랫폼은 내가 물어봤을 때 GPT에서도 다시 물어보고 뭐 어디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AI 기반에 돼 있는 것들을 물어봐서 더블 체크를 해서 정보를 준다든가 더 이제 발전하면 그게 정말 되겠죠. 야, 나 지금 일본 가야 되는데 항공권 하나 끊어.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그 행동으로 해서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 그런 게 이제 되는 게 AI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짧은 지식으로는 끝이 아닐까. 당장은 행동 기반 서비스까지 나올 때 그게 나는 되면 이제 AI 어느 정도. 근데 그것도 웃긴다.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항공권 끊어. 아니야 끊지 마. 아니야 끊어. 아니야 끊지 마. 이러면 계속 취소하면서 만약에 뭐 환불 수수료가 나오는지 이런 게 궁금하긴 한데. 여기 지금 AI만 쓰시는 분들이 드글드글 하신데